어느새 점심시간. 자, 점심시간인데 우리 식생활, 식습관 이런 거 많이 바뀌시고 개선됐을 것 같거든요. 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오늘 골든 식단을 만들 거예요. 골든 식단은 대체 뭘까요? 꽤 좋은 음식이라 하여 골든 식단이라 이름 붙였다는데, 골든 식단을 책임지는 주 식재료는 바로 초록빛 싱그러움을 자랑하는 이 채소입니다. 케일이라고요. 뼈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케일은 영양소가 매우 풍부한 식품인데요. 비타민 A, C, K는 물론 식이섬유,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쪄낸 케일을 넓게 펼친 후 그 위에 적당량의 잡곡밥을 올려주고 돌돌 예쁘게 말아주기만 하면 완성. 약간 호박잎 같은 느낌의 식감인가요? 아니요, 쪄으니까 다 괜찮아요. 부드러워요. 색깔이 좋잖아요, 우선 색깔이. 이어서 쌈밥과 함께 먹을 두부 강된장을 만드는데요. 일반 강된장과 다른 점은 뼈에 좋은 두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구수한 된장에 고추장 약간 넣고 달달 볶아주기만 하면 완성. 케일 주스는 3가지 재료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골든 식단. 맛이 어떨지 기대되는데요. 먹음직스러운 두부 강된장과 케일 쌈밥. 저는 저 쌈밥 먹고 싶어요. 쌈밥. 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집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요, 맛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맛있어. 옛날에는 저 햄버거라든가 피자 같은 거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지금은요 그런 거는 전혀 안 먹고 거의 이제 뼈에 좋다 하는 거 이제 케일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가지고 식단을 지금 이 주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도움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골든 식단의 마무리. 정윤희 씨의 골다공증 극복 비법이죠. 뼈 건강을 위해 하루 한 번 꼭 챙겨 먹는다는 바로 MBP입니다. 먹으니까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 그럼요. 활동하는데도 좋고 운동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 지금 즐겁고 행복해요. 운동과 식단, 그리고 MBP로 되찾게 된 뼈 건강. 행복한 노년을 계획 중이라는데요. 지금까지 잘 유지하면서 운동하고 이렇게 했듯이 앞으로도 내년에 새해 25년도부터도 좀 더 활기차게 더 노력도 하고 그리고 MBP도 뼈에 도움이 되니까 같이 추가해서 활기찬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정윤희 씨가 골다공증을 극복하고 삶의 활기를 되찾게 된 비법, 바로 MBP였습니다. 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주 뭐 말씀하시는 모습이 뭐 건강이 철철 넘치는데 골다공증 극복하고 나니까 삶이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봄에는 꽃도 보러 다니고요. 네. 여름에는 물놀이도 하러 다니고 가을에는 단풍놀이도 겨울에는 눈 구경, 집에 있을 시간이 없이 전국 팔도를 부지런히 쏘다니고 있어요. 집에 안 계시네요. 집에 안 그럼요. 계시고. MVP, 뭐 약자인 것 같은데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MVP,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MBP는 밀크 베이직 프로테인의 약자로 실제 우유에서 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추출한 알칼리성 생리 활성 물질입니다. 미국 FDA 클래스에 등재된 안전한 원료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내용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급식으로 우유 주고 또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우유 한 잔 드시고 그 우유에서 추출한 성분이면 그냥 우유 그냥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네. 이 MBP 하루 권장 섭취량인 40mg을 다 채우기 위해 필요한 우유의 양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 잔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머머 점점 늘어. 우유 200ml에 든 종이컵으로 무려 130잔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우, 저거는 130잔이요? 먹을 수가 없겠는데요, 저렇게 많이는? 아유 저거 어떻게 마셔요? 못 마시죠. 하루에 130잔이라는 네.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마셔야 되는 건지요? 우유 속에 있는 MBP 함유량이 단 0.005%로 아주 극소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우유에서도 아주 적게 나오는 보물 같은 성분이군요. MVP를 선택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회사 일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간편히 뼈 건강을 챙길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뭐 특히 요즘같이 찬바람 부는 겨울철에는 꼭 챙겨 먹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겨울철에 골절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평상시에도 골절 위험이 큰 골다공증 환자라면 겨울철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제가 골다공증 골절 때문에 5,040시간을 누워서만 지냈었잖아요. 네네.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대로 평생 누워만 있다가 죽게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러다가 대소변도 혼자 못 가리게 되는 거 아닌가. 예. 삶에 대한 희망이 다 사라지고 나중엔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그럼요. 골다공증은 그 자체로도 위협적이지만 골다공증이 유발하는 합병증과 후유증은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입니다. 골다공증 골절로 침대 생활이 길어질 시에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서 국내 사망 원인 3위에 오른 폐렴은 물론 폐혈증, 욕창, 요로감염, 각종 심혈관 질환 등 각종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 갇힌 채로 마지막 생을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골다공증 골절은 이 생명과도 직결되는데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경우 없는 사람 대비 사망률이 15%나 더 높고 특히나 척추 압박골절이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 대비 사망률이 23%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근데 그 좋다는 MVP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됩니다. 혹시 뼈 리모델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집 고칠 때 하는 그 리모델링요? 그 얘기인가 봐요. 신기합니다. 예. 아니 집도 아니고 뼈가 리모델링이에요? 네, 맞습니다. 뼈도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어려서 형성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자라난 뼈가 평생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건강한 성인의 뼈는 1년이면 약 10%가 재형성이 되고요. 네. 10년이면 거의 모든 뼈가 교체됩니다. 이야, 아니 리모델링 기간이 10년이면 이게 보통 공사가 아닌데 근데 그 공사는 누가 합니까? 이 뼈를 이루는 양대 산맥세포, 바로 뼈 파괴세포와 뼈 형성세포입니다. 인체의 뼈는 평생 손상된 뼈가 파괴되고 동시에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뼈 파괴세포는 철거반 일꾼이고요. 이 뼈 형성세포는 도배, 장판, 시공을 하는 일꾼입니다. 이 리모델링이 성공리에 끝나려면 두 일꾼, 뼈 파괴세포와 뼈 형성세포의 이 밸런스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뼈 형성세포는 감소하고 네. 뼈 파괴세포는 증가하게 됩니다. 뼈 형성세포의 형성 능력은 30대에 63%, 70대에는 26%로 약 2.5배가 감소를 합니다. 그렇다면 뼈 파괴세포의 능력치 변화는 어떨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40대에는 좀 듬성듬성 있는데 70대에는 많이 늘어나 있네요.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티가 확 나네요. 뼈 파괴세포 아, 이름도 불쾌합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대체 얼마나 그 능력치가 상승할까요? 40대에는 뼈 파괴세포가 489개, 60대에는 939개로 60대 이후에 2배에 달하는 약 47.9%의 뼈 파괴세포가 증가를 합니다. 네, MVP가 뼈 세포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뼈의 단면을 표현한 건데요. 뼈 파괴 세포가 증가하면서 뼈에 구멍이 생기고 결국 골다공증이 발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MVP를 섭취해서 뼈 형성 세포의 활성을 도와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MVP가 뼈 파괴 세포는 억제하고 뼈 형성 세포는 활성화해서 뼈 세포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다시 말해서 뼈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MVP의 농도가 높을수록 뼈 파괴 세포의 활성을 억제해 정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MVP 섭취군의 뼈 파괴 세포에 의한 구멍 형성률을 연구한 결과 대조군 대비해서 구멍 형성률이 약 59% 감소했다고 합니다.